안녕하세요. 이곳은 손흥민 선수에 대한 모든 정보를 분석하고 업데이트하는 손흥민 팬 축구 채널입니다. 토트넘의 홈에서 패배가 확정되는 듯했던 순간 손흥민이 등장했습니다. 그리고 무려 2골 차를 따라잡으며 귀중한 승점을 따내는 데 성공했는데요. 그런데 이날 가장 큰 화제가 된 장면은 따로 있었습니다. 손흥민이 얻어낸 페널티킥 상황, 난키가 뜬금없이 공을 들고 나선 순간이었죠.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그리고 손흥민은 과연 어떻게 득점을 만들어냈을까요? 지금부터 그 드라마틱한 경기 전개를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이번 경기에서 토트넘에게 있어 가장 큰 변수는 바로 손흥민이 선발에서 제외되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과연 손흥민 없이도 토트넘은 홈팬들을 만족시킬 수 있었을까요? 상대는 리그 9위 본머스로 시즌 초반 맞대결에서 토트넘을 꺾었던 팀입니다. 방심할 상대가 아니었죠. 하지만 포스테코글루 감독은 유로파리그 2차전을 대비한다는 이유로 과감한 로테이션을 선택했습니다. 그런데 이 결정이 팬들로서는 쉽게 납득되지 않았습니다. 라인업이 발표되자 경기장을 찾은 팬들은 술렁였고 온라인에서는 불만이 폭발했습니다. 그들은 놀라움과 당황함, 심지어 욕설까지 섞어가며 감독을 비난하기도 했죠. 이 모든 논란 속에서 손흥민 없는 토트넘은 과연 어떤 경기력을 보여줬을까요? 경기 전 축구 전문가들은 손흥민이 선발로 나설 때와 그렇지 않을 때를 비교 분석하며 토트넘 공격력의 극명한 차이를 지적했습니다. 손흥민이 없을 때 토트넘은 기대 득점값도 확연히 낮아지고 선제골 확률 역시 현저히 떨어지는 반면 손흥민이 투입되면 공격 템포가 살아나고 자연스럽게 선제골의 비율도 크게 높아진다는 것을요. 일례로 손흥민이 없는 상황에서 토트넘은 우브리그 팀인 테머와 무승부를 기록한 바 있습니다. 이 사실만 봐도 손흥민이 팀 전술과 결과에 얼마나 막대한 영향을 미치는지 짐작할 수 있죠. 게다가 손흥민은 교체 투입만으로도 흐름을 완전히 뒤집는 선수로 유명합니다. 후반 교체로 들어와 단 13분 만에 해트트릭을 달성했던 기록은 토트넘 역사상 전무후무한 사건으로 회자되고 있죠. 이처럼 손흥민은 그라운드에 등장하는 순간 경기의 분위기를 단숨에 바꿀 수 있는 게임 체인저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경기에서 손흥민 없이 출발한 토트넘은 과연 어떤 모습을 보여줬을까요? 그리고 만약 손흥민이 투입된다면 어김없이 손세이셔널을 입증해낼 수 있을까요? 그런데 경기는 시작과 동시에 터졌습니다. 킥오프 20초 만에 토트넘은 실점할 뻔했습니다. 로메로의 치명적인 실수로 공이 상대에게 흘러갔고 순간 토트넘의 골문이 무방비 상태가 됐습니다. 다행히도 비카리오의 슈퍼세이브가 나오면서 가까스로 위기를 넘겼죠. 하지만 이건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토트넘은 패스 미스를 남발하며 계속해서 공을 빼앗겼고 본머스의 슈팅이 쉴 새 없이 쏟아졌습니다. 비카리오가 연달아 슈퍼세이브를 보여주며 팀을 간신히 버텨냈지만 10분도 채 되지 않아 또 한 번 대형 실점 위기를 맞이했습니다. 아무리 뛰어난 골키퍼라도 이런 상황이 계속된다면 언제까지 버틸 수 있을까요? 이날 경기에서 토트넘이 가장 고전한 이유는 바로 압박 대응 능력이었습니다. 본머스는 리그에서도 손꼽히는 전방 압박이 강한 팀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토트넘이 이 압박에 속수무책으로 당했다는 점이죠.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 있습니다. 손흥민은 이런 본머스의 강한 압박이 통하지 않는 선수라는 점입니다. 1차전에서도 본머스 선수들이 손흥민을 압박했지만 그는 너무나 쉽게 따돌렸고 낮은 위치부터 볼을 전진시키며 토트넘의 공격을 이끌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역할을 해줄 손흥민이 빠지자 토트넘은 총체적 난국에 빠졌습니다. 본머스의 강한 압박과 끊임없는 턴오버의 반칙으로 대응할 수밖에 없었던 토트넘은 전반전에만 옐로카드 2장을 수집했습니다. 그런데 더 큰 문제는 따로 있었습니다. 본머스가 가끔 실수하며 토트넘에게 기회가 찾아왔지만 이를 제대로 마무리할 선수가 없었습니다. 박스 안에서 결정적인 찬스에서 존슨이 기회를 잡았지만
상대 수비의 태클 한 번에 허무하게 차단되었습니다. 뜬금없이 터지는 포로의 슈팅에 팬들의 실망감은 더욱 커져만 갔습니다. 탄식이 터졌습니다. 그리고 손흥민을 대신해 선발로 나선 오토베는 측면에서 드리블에 자신감을 보였지만 결과는 늘 같았습니다. 결국 공은 다시 본머스에 넘어갔고 턴오버가 반복될 때마다 토트넘 팬들의 한숨소리도 점점 커져만 갔습니다. 그리고 결국 본머스가 선제골을 터뜨렸습니다. 공이 골망을 흔드는 순간 카메라는 벤치에 앉아있던 손흥민을 비췄습니다. 그는 아무런 말도 하지 않았지만 그 표정만으로도 모든 걸 알 수 있었죠. 이제 선택의 시간이 다가옵니다. 더 이상 손흥민의 출전을 늦춘다면 토트넘의 패배는 확정적이었습니다. 결국 후반전이 시작되자마자 손흥민이 움직였습니다. 이제 경기가 바뀔까요? 손흥민이 그라운드에 들어선 순간 토트넘의 공격 방식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압박을 뚫는 방식부터 차원이 달랐죠. 상대 수비가 거칠게 달려들어도 그는 등을 지고 볼을 지켜내며 팀의 공격 연결고리 역할을 해냈습니다. 그리고 손흥민이 공을 잡는 순간 경기가 빨라졌습니다. 위협적인 중거리 슈팅, 순식간에 상대 박스로 치고 들어가는 움직임. 손흥민이 투입된 지 10분도 되지 않아 토트넘이 완전히 달라지자 나올라 감독은 당황한 기색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이 흐름 속에서 사르가 올린 크로스가 그대로 골문으로 빨려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이 경기는 이제부터가 진짜 시작이었습니다. 메디슨이 중원에서 볼을 지키려다 위험한 선택을 했습니다. 역주행 드리블 그리고 최악의 턴오버. 공을 빼앗긴 순간 본머스는 기다렸다는 듯이 역습을 전개했고 강력한 슈팅이 골대를 강타하며 토트넘의 골문이 또다시 흔들렸습니다. 그리고 결국 이 불안 요소는 현실이 되고 말았습니다. 본머스의 추가골로 스코어는 1대2가 되었습니다. 포스테코글루 감독은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었고 토트넘에게 반드시 득점이 필요한 순간이었습니다. 참다 못한 반더베이크는 넘어지며 허무하게 기회를 날리고 말았습니다. 도무지 답이 없어 보이는 이 상황, 손흥민은 과연 어떻게 해결했을까요? 시간이 얼마 남지 않은 상황, 손흥민은 낮은 위치에서부터 차분하게 빌드업을 이끌었습니다. 툭툭 원터치 패스를 주고받으며 스펜스와 메디슨이 빠르게 연계 플레이를 시도했죠. 손흥민은 그 타이밍을 놓치지 않고 본머스의 뒷공간을 파고들었습니다. 순간적인 침투 그리고 폭발적인 스피드. 박스 안까지 진입한 손흥민을 막으려던 케이키는 결국 손흥민에게 태클을 걸며 페널티킥을 내주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손흥민이 만들어낸 PK 상황에서 뜬금없이 키가 공을 들고 나왔습니다. 이건 대체 무슨 상황일까요? 다행히 잠시 실랑이가 있은 뒤 공은 다시 손흥민에게 돌아왔고 키커로 나서는 선수도 손흥민으로 확정되었습니다. 과연 손흥민은 이를 어떻게 처리했을까요? 그 어느 때보다 득점이 절실한 순간이었지만 그는 놀라지 않았습니다. 조용히 숨을 고른 뒤 한 스텝으로 공에게 다가간 그는 키퍼의 움직임을 마지막 순간까지 끝까지 지켜본 뒤 가볍게 빈 공간으로 공을 밀어 넣었습니다. 결국 손흥민의 리그 7호 골로 토트넘은 2대2 동점을 만들어냈고 경기는 그렇게 막을 내렸습니다. 오늘도 손흥민은 한 방으로 팀을 구했습니다. 이번 골에는 더 숨은 의미가 있습니다. 그는 127골을 기록하며 전설적인 스트라이커 지미 플로이드 하셀바잉크의 골 기록과 나란히 하게 된 것이죠. 무려 142년이나 이어져 온 프리미어리그 역사 속에서 손흥민보다 더 많은 득점을 올린 선수는 단 15명에 불과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영상이 마음에 드셨나요?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구독해주시고 아래에 댓글로 생각을 공유해주세요.